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드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하며 한숨을 쉬는 날들이 많아지죠. 저도 60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그런 감정을 자주 느꼈어요. 특히 65세가 넘어가면 몸과 마음이 예전처럼 활기차지 않게 되면서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감정적인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경험한 바와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65세 이후에 피하고 싶은 4가지 독성 습관과 그 대안으로서 긍정 에너지를 높여줄 7가지 방법을 공유할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더 밝고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왜 이 주제가 중요한지 잠깐 생각해보죠. 우리 나이쯤 되면 젊을 때처럼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잖아요. 게다가 삶의 경험이 쌓이면서 감정적으로 더 민감해지기 쉽죠. 만약 나쁜 습관이 쌓이면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커져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마음의 에너지를 되찾을 수 있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먼저 그 독성 습관 4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긍정 에너지를 높이는 7가지 대안을 자세히 풀어갈게요. 이게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습관들을 고치면서 매일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셨어요. 자, 이제 그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독성 습관은 바로 고립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65세가 넘으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멀리 가버리거나 건강 문제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자연스럽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죠. 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문제예요. 제가 예전에 겪었던 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은퇴 후에 집에만 머물며 TV만 보는 날들이 계속됐어요. 처음에는 편안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쌓이더라고요.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이유는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어지면 마음이 점점 메마르기 때문이에요. 연구에서도 나오듯이 고립된 생활은 우울증 위험을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해요. 여러분도 혹시 주말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있나요? 그럴 때마다 나 혼자서도 잘 지내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빈틈이 생겨요. 이 습관을 고치는 데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에 가까운 이웃이나 옛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거예요. 제가 해본 방법으로는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거였어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볼게요. 사람들과 대화하면 뇌에서 엔도르핀이 나오면서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실제로 저는 이걸 실천한 후에 하루가 더 밝아지는 걸 느꼈어요. 만약 처음이라 어색하다면 온라인으로 시작해보세요.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줌 같은 앱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의 사례를 생각해보세요. 어릴 적 친구와 재회에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면 그 순간 상처받은 감정이 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습관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고립은 감정의 상처를 키우는 뿌리가 되니까요. 이제 두 번째 독성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과거의 후회를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이에요. 우리 나이쯤 되면 젊을 때 하지 못한 일들,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이나 직장 생활에서의 실수들이 머릿속에 맴돌죠. 제가 아는 분은 매일 저녁에 그때 왜 그랬을까? 하며 밤을 새우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 습관이 감정적으로 해로운 이유는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의 기쁨을 놓쳐버리기 때문이에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단추라고 불리는 현상인데 스트레스를 더 키우고 자존감을 떨어뜨려요. 여러분도 혹시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다니 하며 한숨을 쉬는 적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에너지가 빠져나가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실천적인 방법으로는 매일 저녁에 오늘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해본 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맛있는 커피를 마셨다나, 가족과 좋은 대화를 나눴다 같은 거요. 이 습관을 들이면 과거의 후회 대신 현재의 긍정적인 순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 제 친구 한 분이 이 방법을 써서 우울했던 마음을 털어내셨어요. 매일 일기를 쓰다 보니 나도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아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만약 후회가 강하게 밀려온다면 그 감정을 종이에 적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이 정리되면서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요. 이 습관을 바꾸는 게 왜 중요한지 생각해보니 후회를 버리면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고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독성 습관은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자주 하는 것이에요. 65세 이후에는 몸의 변화가 크잖아요. 예를 들어, 관절이 아프거나 기억력이 약해지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경우가 생겨요. 제가 젊을 때보다 느린 걸 느끼고 나서 처음에는 왜 이렇게 못하나? 하며 화가 났어요. 이 습관이 문제인 이유는 자기 비하가 감정적인 상처를 자초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부정적인 자아 대화는 불안을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려요. 여러분도 혹시 거울을 보면서 나이 먹었으니 예전처럼 활동적일 수 없지라고 중얼거리는 적이 있나요? 그럴 때마다 자신감이 사라지고 에너지가 고갈되죠. 이걸 극복하려면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하세요. 간단한 방법으로 매일 아침에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3번 반복해보는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작은 성공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산책을 했다면 잘했어, 몸이 건강해질 거야 라고 자신을 칭찬하세요. 실제로 저는 이 방법을 써서 자신감이 회복됐어요. 제 주변의 한 어르신도 매일 아침 긍정적인 말을 되새기며 하루를 시작하니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대요. 만약 이게 어렵다면 좋아하는 노래를 듣거나 사진 앨범을 보며 좋은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 습관을 바꾸면 감정적인 상처가 줄어들고 더 밝은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제 이 세 가지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깊이 파고들면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많아요. 자, 여러분, 방금 세 가지 독성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습관들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는지 느껴지셨나요? 고립된 생활, 과거의 후회, 그리고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 쌓이면 감정적인 상처가 커지면서 하루하루가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할 네 번째 독성 습관은 바로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몸의 변화가 더 뚜렷해지면서 이 습관이 감정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와 여러 연구를 기반으로 이 습관이 왜 해롭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자세히 풀어보겠어요. 그러고 나서 긍정 에너지를 높여줄 대안들 중에서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의 일부를 함께 실천해 보기로 해요. 이 루틴들은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번째 독성 습관은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하는 것이에요. 우리 나이쯤 되면 젊을 때처럼 활동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도 몸이 무겁거나 피로가 쌓여서 하루를 시작하기가 어렵죠. 제가 65세가 넘어서 겪은 일로 말씀드리면, 은퇴 후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지 않고 주로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습관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나이 먹었으니 좀 쉬어야지 하며 합리화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점점 더 피곤해지더라고요. 이게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이유는 신체 건강이 나빠지면 마음의 에너지까지 고갈되기 때문이에요. 연구에서도 밝혀진 대로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하고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결국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거나 우울해지는 악순환이 생겨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나 간단한 음식으로 하루를 때우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신가요? 저는 그랬어요. 매일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건너뛰거나 산책 대신 TV를 보는 날들이 쌓이면서 몸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습관은 신체 정신 연결을 약화시키는데 몸이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감정도 부정적으로 변해요. 예를 들어 관절이 아프면 외출을 꺼려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고립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습관 때문에 매일 저녁에 왜 이렇게 피곤한 걸까? 하며 스스로를 탓하셨어요. 이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감정적인 상처가 쌓여서 우울증이나 불안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습관을 바꾸는 데는 간단한 대안이 있답니다. 바로 매일 아침에 신체 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부드러운 산책을 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다음으로 넘어가며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이제 4가지 독성 습관에 대해 다루었으니 본격적으로 긍정 에너지를 높여줄 7가지 대안을 이야기해 볼까요? 이 대안들은 제가 직접 실천해 본 방법들이에요. 그 중에서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을 중점으로 해보겠어요.
이 루틴들은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부터 마음과 몸을 활기차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요. 왜 아침 루틴이 중요할까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아침에 긍정적인 습관을 들이면 하루 전체의 스트레스가 줄고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해요. 제가 이 루틴을 실천한 후에 매일 아침이 더 밝아졌어요. 오늘은 이 5가지 루틴 중에서 다음 2가지를 자세히 풀어보겠어요. 첫 번째는 건강한 아침 식사, 두 번째는 부드러운 산책이에요. 이 2가지를 실천하면 독성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죠. 먼저, 건강한 아침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나이쯤 되면 식습관이 감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쳐요. 만약 아침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혈당이 불안정해져서 피로감과 불안을 느끼기 쉽죠. 제가 젊을 때처럼 바쁜 아침을 보내지 않고 이제는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과거에 아침 식사를 소홀히 한 적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오후쯤 되면 에너지가 떨어지고 작은 일에 짜증이 났어요. 이 습관을 고치는 데는 간단해요. 매일 아침에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준비하세요.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 통곡물빵,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처럼요. 제가 추천하는 메뉴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사과나 바나나 같은 과일을 한두 개 준비하세요. 이 과일들은 비타민C가 많아서 면역력을 높여주고 아침부터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통곡물 시리얼이나 현미밥에 요구르트나 계란을 더하세요. 이 조합은 포만감을 주면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요. 이걸 왜 실천해야 할까요?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균형 잡힌 아침 식사는 뇌의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데 이가 증가하면 우울감이 줄고 긍정적인 생각이 더 잘 떠오르거든요. 제가 실제로 해본 사례로 매일 아침에 건강한 식사를 하니 과거의 후회를 덜 생각하게 됐어요. 예를 들어 전에 아침을 걸은 날에는 오늘도 별일 없을까 하며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는 이 맛있는 음식이 나에게 에너지를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만약 요리하는 게 어렵다면 미리 준비된 건강 음식을 사서 먹는 것도 좋아요. 동네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죠. 게다가 이 루틴을 유지하면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65세 이후에는 체중 증가가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건강한 식사가 감정적인 안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이 방법을 써서 매일 아침을 즐겁게 보내시며 가족들과의 대화도 더 부드러워지셨어요. 여러분도 아침 식사를 통해 하루를 긍정적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독성 습관을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이제 2번째 루틴, 부드러운 산책으로 넘어가 볼까요? 65세 이후에는 몸이 예전처럼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강도 높은 운동보다는 부드러운 활동이 더 적합해요. 제가 처음에 이 루틴을 시작했을 때 산책이 무슨 대수냐 싶었지만 실천해보니 정말 큰 차이를 느꼈어요.
매일 아침에 15분 정도 집 근처를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거예요. 이게 왜 긍정 에너지를 높이는지 설명해 볼게요. 우선, 산책은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을 유발해서 엔도르핀을 분비해요. 엔도르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호르몬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10분 이상 산책을 하면 우울증 위험이 30% 줄어든다고 해요. 게다가 산책 중에 새소리나 바람 소리를 듣다 보면 마음이 평화로워지면서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 사라지죠. 제가 실천한 방법으로 아침 7시쯤에 나가서 공원이나 동네 길을 걸어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렸어요. 예를 들어, 걸으면서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자신에게 속삭이면서요. 이 루틴의 장점은 고립된 생활을 방지한다는 거예요. 산책하다 보면 이웃 사람들을 마주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면서 여러분, 방금 부드러운 산책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웃 사람들을 마주치고 간단한 인사를 나누면서 그 연결의 중요성을 느꼈죠. 제가 매일 아침 산책을 하다 보면 그 짧은 대화 하나하나가 하루의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듯해요. 예를 들어, 동네 어르신 한 분과 오늘 날씨 좋네요 하며 웃으며 인사하면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거든요. 이처럼 산책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감정적인 연결을 재건하는 도구가 돼요. 이제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의 나머지 3가지를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이 루틴들은 제가 직접 실천하며 효과를 본 방법들로 아침부터 긍정 에너지를 높여주는 핵심이에요. 3번째 루틴은 감사 일기 쓰기, 4번째는 간단한 명상, 5번째는 긍정적인 애퍼메이션즈 연습이에요. 각 루틴을 하나씩 자세히 풀어가며 왜 이들이 독성 습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설명해 볼게요. 이 루틴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하루가 더 밝고 의미 있게 흘러갈 거예요. 먼저 3번째 루틴인 감사 일기 쓰기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나이쯤 되면 삶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후회나 아쉬움 같은 감정이 밀려오죠. 제가 과거에 매일 저녁 후회를 되새기며 힘들어하던 때 이 루틴을 시작하면서 변화를 느꼈어요. 감사일기 쓰기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간단한 습관이에요. 예를 들어, 어제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었다나 창밖으로 아름다운 일출을 보았다 같은 작은 것들부터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볼게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 표현을 습관화하면 뇌의 해마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행복 호르몬인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증가해요. 특히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 습관이 과거의 후회에서 벗어나 현재에 집중하도록 돕는답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해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감사할 게 뭐가 있나 하며 시큰둥하셨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감이 줄어들었어요. 실제로 이 루틴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공책 하나와 펜만 있으면 돼요. 아침에 커피를 마시기 전에 침대 옆에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감사한 일은 뭐였을까? 하고요. 만약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면
주변을 둘러보세요. 예를 들어, 건강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해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해서 감사해 같은 거예요. 제가 해본 팁으로는 매일 3가지를 적은 후에 그 감정을 한 문장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 감사한 일들이 내 하루를 밝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요. 이 습관을 들이면 독성 습관처럼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 줄어들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걸 느껴요. 연구에서도 밝혀진 대로 감사 일기를 꾸준히 쓰는 어르신들은 스트레스 수준이 20% 이상 낮아진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아마도 첫 주가 지나면 나의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어라는 깨달음이 올 거예요. 이 루틴은 특히 고립된 생활을 피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감사한 일을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의 연결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이제 4번째 루틴, 간단한 명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65세 이후에는 몸과 마음이 피로가 쌓이기 쉽죠. 제가 젊을 때처럼 바쁘지 않은 지금 오히려 마음이 산만해지는 걸 느꼈어요. 명상은 그런 산만함을 진정시키는데 딱 맞는 방법이에요. 매일 아침 10분 동안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호흡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눈을 감고 들숨의 감사함을, 날숨의 부담을 놓아버린다라고 되새기며요. 이 루틴이 왜 긍정 에너지를 높이는지 설명해 볼게요. 명상은 뇌의 전두엽을 자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요. 한국의 한 연구에서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명상을 실천하면 불안 증상이 25% 감소했다고 나와요. 제가 처음 명상을 시작했을 때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며 의심했지만 실천해보니 마음이 맑아지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명상을 하다 보면 과거의 후회가 덜 고통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열고 방 안에 앉으세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쉬는 걸 반복하세요. 만약 초보자라면 유튜브나 앱에서 안내 음성을 들으며 따라해보세요. 제가 추천하는 건 숨을 들이마시며 좋은 에너지를 받아들이고 내쉬며 부정적인 생각을 놓아버린다는 식으로요. 5분만 해도 충분해요. 이 루틴을 통해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하는 습관도 고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상은 호흡을 안정시켜 혈압을 낮추고 몸의 긴장을 풀어주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명상을 하시면서 이전에는 작은 일에 쉽게 화가 났는데 이제는 마음이 안정되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 습관이 자리 잡으면 하루 종일 감정적인 상처가 덜 느껴질 거예요. 명상은 정말 작은 변화로 큰 안정을 가져오는 마법 같은 도구예요. 마지막으로 5번째 루틴인 긍정적인 애퍼메이션즈 연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나이쯤 되면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 자주 스며들죠. 나는 이제 늙었으니 할 수 있는 게 없어 같은 말들이요. 이 루틴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요. 매일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충분히 강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설명해 볼게요. 애퍼메이션즈는 뇌의 신경회로를 재배선하는 역할을 해요. 심리학적으로 부정적인 자아 대화를 긍정으로 대체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 연습이 감정적인 회복력을 키워주는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제가 처음 해봤을 때 이게 어색하네 하며 웃었지만 지속하다 보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오늘도 나는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라고 말하면 그 말이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침 루틴의 마지막으로 세수 후에 거울을 보며 시작하세요. 3문장 정도를 준비하세요. 첫 번째,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두 번째, 주변 사람들과의 연결이 나를 강하게 해. 세 번째, 오늘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날이 될 거야. 제가 추천하는 팁은 이 애퍼메이션지를 메모장에 적어서 매일 읽는 거예요. 만약 더 효과를 보려면 아침 식사 후에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애퍼메이션지를 연습하는 어르신들은 우울증 위험이 15% 줄어든다고 해요. 제가 아는 분은 이 루틴으로 자기 비하적인 습관을 완전히 극복하셨어요. 이전에는 나이 먹었으니 하며 포기했는데 이제는 나는 아직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연습을 통해 독성 습관의 그늘에서 벗어나세요. 이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을 함께 실천하면 아침부터 하루가 밝아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5가지 황금 아침 루틴을 모두 다루었으니 긍정 에너지를 높이는 대안 7가지 중 나머지 2가지를 이야기해 볼까요? 이 대안들은 아침 루틴 외에 하루 중 언제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6번째 대안은 사회활동 참여, 7번째는 취미활동 재발견이에요. 이 2가지는 제가 경험한 바탕으로 독성 습관을 완전히 물리치는 데 핵심적이에요. 6번째 대안, 사회활동 참여부터 설명해 볼게요. 고립된 생활이 가장 큰 독성 습관 중 하나라면 이 대안은 그 반대 역할을 해요. 65세 이후에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기 쉽지만 의도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면 감정적인 상처가 치유돼요. 예를 들어 동네 커뮤니티 센터나 노인 클럽에 가서 모임을 참여하는 거예요. 제가 해본 방법으로는 매주 목요일에 지역 어르신 모임에 나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 활동이 왜 효과적인지 말해볼게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뇌에 산소를 증가시켜서 기분을 좋게 하고 고립감을 해소해요. 연구에서 주 2회 이상 사회 활동을 하는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다고 나와요. 제가 처음 참여했을 때는 어색했지만 곧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시도해보세요. 만약 외출이 어렵다면 온라인 커뮤니티나 전화 모임부터 시작하세요. 이 대안은 과거의 후회나 자기 비하를 잊게 해주고 신체 건강도 유지하도록 돕는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대안인 취미활동 재발견이에요. 우리 나이쯤 되면 젊을 때 즐겼던 취미를 다시 꺼내는 게 감정 에너지를 충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 그림 그리기,
원해 또는 책 읽기 같은 거요. 제가